안녕하세요. 토킹레인입니다. 오늘 전체 증시가 코로나의 미국 내 재확산 공포 때문에 거의 모든 종목들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요즘 스펙 주식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앞으로 투자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만 해주십시오.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펙 주식들 최근 동향 리뷰, 스펙 주식 투자의 장점과 단점, 결론.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영상으로 리뷰했던 스펙들의 최근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스펙 주식들 중에 제가 포지션이 있는 것들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포지션이 있는 주식은 초록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주식 가격은 스펙 주식의 전체 히스토리를 대상으로 정리했고 가장 고점에서 매수를 했을 때와 상장가에서 10%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했을 때의 경우를 나누어서 손익을 계산해 봤습니다. PSTH 같은 경우는 아직 합병할 회사를 발표하지 않았고 20불이 상장 가격이었습니다. 가장 고점에서 산 경우에는 9% 손실을 보고 있고 22불에 매수한 경우는 2%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하일리언이나 퀀텀스케이프, 벨로다인의 경우가 최고점에서 매수를 했을 경우 가장 안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됩니다. 하일리언은 고점 대비 65%, 퀀텀스케이프는 50%, 벨로다인은 44%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최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투자자분들보다는 그래도 상장가에 가까운 낮은 가격에 매수한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상장가 플러스 10% 정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아직도 많은 주식들에서 이익을 보이시고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물론 이 리스트에 나와 있는 주식들보다 훨씬 더 많은 스펙 주식들이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비슷하게 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유명한 스펙 주식은 니콜라가 있는데 이 니콜라 주식은 합병을 완료하고 티커 심벌이 니콜라로 바뀌고 나서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합병을 완료한 다른 스펙 주들도 비슷한 패런을 따르지 않을까 했는데 요즘에 보이고 있는 패런은 전혀 다릅니다. 스펙 주식이 스타트업과 합병을 발표하고 합병을 위한 주주 투표를 할 때까지 주식이 오름세를 보이다가 합병을 끝내고 심볼이 바뀌면 그때부터는 하락세를 보이는 패턴이 여러 스펙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합병을 발표해도 가격에 변동이 없는 스펙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스펙 주식에 투자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스펙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앞으로 5년에서 10년간 10배에서 20배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마존, 테슬라,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은 10배, 20배씩 성장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런 우량주들도 계속 성장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성장은 지금보다는 느려질 것입니다. 스펙 주식은 설립 목적 자체가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찾아 투자를 하고 상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펙을 통해서 제2의 아마존, 애플, 테슬라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스펙 회사가 상장 후 초기에 투자를 시작하면 IPO를 통해서 같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때보다 싼 가격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펙 회사에 투자한다는 것은 지금 막 IPO를 통해 상장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IPO의 경우 공모가로 개인 투자자가 상장 첫날 매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큰 관심과 기대를 받는 종목의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IPO를 통해 상장을 한 스노우플레이크의 경우 IPO 공모가가 주식시장이 오픈하자마자 2배 이상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공모가로 오픈마켓에서 매수를 한 개인 투자자는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전망이 유망한 스타트업의 초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스펙의 경우가 아니면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운 좋게 아주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들이 있어서 그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상장까지 한 회사들은 거의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예외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스펙 투자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검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니콜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펙 회사가 어떤 산업이나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경우 의사결정에 있어 비즈니스 플랜이 실제 제품이나 기술보다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프로토타입은 작동을 하지만 경제성이
거나 양산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스펙 회사들은 합병 후 일정 시간이 흐르면 합병된 새 회사의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타트업과 롱텀으로 같이 가는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 회사의 경영진과 비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PSTH의 경우 빌 에크만은 자신은 롱텀으로 합병되는 회사와 같이 성장하겠다고 비전을 밝혔기 때문에 합병하는 회사에 대한 검증이 더 철저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스펙 주식들은 변동성이 아주 큰 스페큘러티브한 주식이라는 점입니다. 스펙을 통해서든 IPO를 통해서든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회사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유는 이런 주식들은 히스토리도 없고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30%가 오를 수도 있지만 30% 이상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이 스펙주들한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스펙 투자의 장점들, 제2의 아마존, 테슬라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비교적 싼 가격에 일찍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투자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계획으로 스펙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첫째, 스펙 회사의 경영진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믿음이 생기는 스펙에 가능하면 초기에 투자한다. 둘째, 합병 회사를 발표하면 타겟 회사가 제2의 아마존이나 테슬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회사인지 리서치를 한다. 그런 가능성이 보인다면 최소한 3년 이상 투자를 할 마음을 먹는다. 아니라면 포지션을 정리한다. 셋째, 각 종목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를 넘지 않고 모든 스펙 주식들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나머지 포트폴리오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애플 등의 우량주와 현금으로 구성한다.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가 10,000불이라면 스펙 한 종목은 500불부터 시작하고 모든 스펙의 총합은 2,000불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스펙 주식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구성 비율을 높여갈 수도 있고 개인의 컴포트 레벨에 따라서 모든 스펙들의 전체 포트폴리오 대비 구성비도 20%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20에서 25%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매니지하고 평가하느냐에 대한 방법이고 이익분에 대한 세금 계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방법이 아닐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스펙 주식이 15%에서 20% 이상의 이익을 내고 있으면 50%가량의 포지션을 익절하고 다시 회사에 대한 장기 투자 계획을 리뷰합니다. 회사의 펀더멘탈이 변하지 않았고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계획대로 실천을 잘하고 있으면 다음번 딥을 기다려 추매를 합니다. 만약 더 이상 비전이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나머지 포지션도 정리합니다. 이 계획들은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투자를 하실 때는 리서치를 각자 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